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배당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배당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잘못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 금액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배당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연 수령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기 직전이 되거나 넘어서게 된다면 배당 투자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언급되는 세금, 건보료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워낙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많아 계산을 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배당금을 늘리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한 번쯤은 제대로 알아보고 계산을 해봐야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파악해 본 뒤 향후 배당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천 징수 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원천 징수 세금은 말 그대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알아서 원천 징수되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세금을 뜻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원천 징수 세금에서 배당소득세율은 미국 주식에는 15%가 적용되며 국내 주식에는 15.4%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인 애플에서 $15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면 우리가 실제로 받는 배당금은 15%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 $12.75가 되는 것이고, 국내 주식인 삼성전자에서 3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면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 25,38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원천 징수에서 세금 납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래서 항상 연간 배당금 2천만 원이 기준선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인데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왼쪽 표에 있는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지출한 경비 등 소득공제를 빼주고 과세표준을 구해줍니다. 이후 오른쪽 표에 있는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우리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먼저 은퇴 후 연간 8천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연간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표와 같이 기준선이 되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를 원천 징수한 뒤 세금 납부가 끝이 나게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6천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 15%에 해당하는 300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왼쪽 표에 있는 과세표준 구간인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므로 24%를 곱해 1,4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인 576만 원을 빼주면 864만 원이 나오고 두 금액을 합치게 되면 1,164만 원이 최종 납부하게 될 세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6천만 원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 세금인 15%를 냈죠. 금액으로 따지면 900만 원인데 먼저 계산해본 종합소득세 계산 금액인 864만 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미 낸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 징수 금액이 종합소득세보다 많거나 같다면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낸 상황이므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배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8,4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세후로 연 7,1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달 600만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합산 시 대략 세후 월 1,2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 없이 원천 징수세만 내면 배당금을 온전히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연간 8천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추가로 근로소득 4천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2천만 원은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에서 끝이 나고 나머지 1억 원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 15%에 해당하는 300만 원이 되고
배당 소득 6천만 원과 근로소득 4천만 원을 합한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왼쪽 표에 있는 과세 표준 구간인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므로 35%를 곱해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인 1,544만 원을 빼주면 1,956만 원이 나오고 두 금액을 합치게 되면 2,256만 원이 최종 납부하게 될 세금이 될 것입니다. 이때 배당 소득 6천만 원에서 이미 원천 징수된 금액인 900만 원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원천 징수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2,256만 원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시 이번 상황에서는 세금 2,256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배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실수령액은 812만 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원천 징수 세금에는 미국 주식 15%, 국내 주식 15.4%가 적용되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알아서 원천 징수되므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며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8,400만 원까지는 이미 원천 징수된 금액 이하로 잡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증권사로부터 전달을 받게 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니 내년 5월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동 계산이 되겠지만 그 금액이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기기 전에 되도록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 게 좋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공동 투자를 해서 연간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나눠서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배당, 소득 주체를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배당 관련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영상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담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담지 못했고요.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배당 관련 세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영상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것이지만 확실히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세금만 고려했을 때에는 엄청난 압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건보료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요. 아무튼 배당 투자에 대한 경험들과 세금, 건보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까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